통풍이라면 단지 바람만 불어도 아픈 병인데 새삼스럽게 정확한 정의까지 다시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통풍 환자와 상담해 보니 자신의 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치유를 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더군요. 심지어 수십 년 통풍을 알아도 병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는 환자를 많이 봐왔습니다. 치유의 첫걸음은 자신의 병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통풍이라는 오직 하나의 병에만 한정시킨 좁은 의미의 통풍, 그리고 다른 동반 질환을 감안한 넓은 의미의 통풍으로 나눠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통풍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전에 제가 20년 넘게 지켜본 통풍 환자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뉴질랜드는 통풍의 나라답게 엄청나게 많은 통풍 환자가 있습니다. 통풍 환자를 만나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의 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신의 통풍이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이 어떤 작용을 하며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통풍 환자의 4가지 유형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통풍 환자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통풍이라는 질병을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의료 선진국인 한국은 의료 시스템에 누구나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환자가 굳이 자신의 질병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는 듯하며 모든 것을 의사에게 맡기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풍은 단순히 유산이 많아져서 생긴 바람만 불어도 아픈 고통스러운 질환이 아니라 증가된 유산이 통풍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사성 질환을 일으키는 아주 위험한 전조 질환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록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더라도 자신의 병에 대해 상세히 알아야 병에서 벗어날 수 있고 더 이상 심각한 질환을 추가로 불러들이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유형의 통풍 환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장 흔한 유형은 의사에게 철저히 의지하며 의사가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기대하는 환자입니다. 병에 대해 알 필요도, 알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유형이죠.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의존하며 병을 스스로 치유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그저 처방된 약을 평생 복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유형의 경우 자신의 병에 대해 전혀 모르며 복용하는 약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의사 선생님만 믿겠다며 두 손을 꼭 잡고 그렁그렁한 눈물로 의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치유는 요원하고 계속 여러 질환이 추가되면서 매년 복용하는 약이 늘어날 뿐입니다. 유산은 통풍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을 동시에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환자는 얼마 가지 않아 많은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앞에 살펴본 환자처럼 무조건적으로 의사를 의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가 어련히 알아서 잘 해줄 거라고 믿으며 병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좀 귀찮기는 하지만 발작이 일어나면 소염진통제로 때우고 평소에는 요산 조절제를 복용하여 요산 수치를 낮추면 굳이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바꿀 필요 없이 편하게 병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도 어차피 환자가 생활 습관을 바꾸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약을 잘 복용하면서 가끔 술도 한잔하고 좋지 않은 음식도 때때로 즐기면서 마음 편히 살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통풍에 관련된 약은 하나같이 부작용이 극심할 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바꾸어 근본적으로 요산 수치를 낮추지 않는다면 결국 높은 요산 수치라는 뿌리가 같은 많은 대사성 질환을 함께 앓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우리 채널을 방문하는 많은 환자가 이 유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대의학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을 하며 현대의학의 치료에 대해 완전히 신뢰를 하지는 않지만 정보가 부족한 데다가 너무나 상이한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어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가는 유형입니다. 일부 의사들은 요산을 높이는 음식은 있어도 낮출 수 있는 음식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풍으로 진단받았다면 결국 약을 복용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통풍을 일으키는 음식만 있고 통풍을 치유하는 음식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통풍을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유발 요인은 결국 음식입니다. 요산 수치를 올리는 음식이 있었다면 그 음식을 금하고 요산 배출을 늘리고 요산 생성을 억제하는 음식을 제대로 찾아 꾸준히 먹을 경우 통풍에서 당연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은 음식 그 자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병이 바로 통풍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약 복용에 회의적입니다. 통풍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의사에게 가장 먼저 하는 질문도 과연 약을 끊을 수 있는지, 평생 복용해야 하는지일 정도로 약의 복용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하지만 병원 약은 복용하는 동안에만 요산 수치를 낮출 뿐이며 그마저도 부작용이 엄청납니다. 어떤 큰 변화가 없다면 이런 약을 어쩔 수 없이 평생 복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유형의 환자는 약과 병원에 종속된 채 평생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며 식습관, 생활습관 등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합니다. 가장 드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산을 높이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요산 조절제로 증상만 덮어놓을 경우 평생 약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고혈압이나 이상지질 혈증, 지방간 등을 함께 갖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자신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능동적으로 찾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갑니다. 우리 채널은 바로 이런 유형의 환자에게 가장 적합하며 이들이 스스로 통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뉴질랜드 의사는 환자에게 병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약에 대한 부작용이나 병의 예후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환자들은 비교적 자신의 병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의사들은 진료 시간이 짧아서인지 병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 주지도 않고 환자들도 의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심지어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모든 것을 의사에게 맡기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병을 일으킨 것도 자신이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도 의사가 아닌 자신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럼 통풍이 어떤 병인지 알아볼까요? 통풍 환자에게 통풍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 정의에는 통풍이 그저 많이 아픈 병이라는 것 말고는 어떤 내용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병을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병을 극복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통풍을 요산이 쌓여서 통증을 일으키는 병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통증을 느끼는 병이라는 답변보다는 낫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통풍은 요산이 과도할 경우 어느 순간 요산 결정을 생성하며 이를 적으로 생각한 면역세포가 각종 염증 물질을 쏟아내면서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기는 합니다. 많이 공부를 했지만 아직도 자신의 병에 대해 완전히 이해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통풍에 대한 정의라기보다는 통풍 발작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럼 좀 더 정확하게 통풍을 정의해 볼까요? 통풍은 요산에 의해 발생합니다. 요산은 퓨린이라는 핵산 성분이 여러 단계의 변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퓨린이 요산의 원료가 된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효과도 없고 지속 가능성도 없는 퓨린 제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통풍 간에서 요산이 너무 많이 생성되거나 콩팥으로 요산 배출이 잘 안 되거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겹쳐 요산이 인체 내에 과도하게 쌓일 때 생깁니다. 대부분의 통풍은 콩팥을 통해 요산 배출이 잘 되지 않아 나타납니다. 요산은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입니다. 통풍은 요산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물론 요산이 지나치게 감소해도 많은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킵니다. 요산은 우리 몸의 다른 중요한 성분과 마찬가지로 적정한 범위를 유지해야 하는 인체의 필수 성분입니다. 과포화 상태에서 혈액 속에 억지로 녹아있던 요산은
어느 순간 조건이 맞으면 마침내 결정으로 변합니다. 사실 요산 결정은 액체가 고체 상태로 변한 것일 뿐 인체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원래 혈액이나 관절액에 존재하던 물질입니다만 면역세포는 의외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액체 상태로 혈액이나 관절액 속에 녹아있던 요산에 대해서는 원래 인체에 존재하던 성분으로 생각하여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던 면역세포는 요산이 결정으로 생성되는 순간 갑자기 외부에서 들어온 적으로 오인하여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면역세포 중 하나인 대식세포는 요산 결정을 이물질로 알고 삼키면서 제거해 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산 결정은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요산 결정을 삼킨 대식세포는 터져버리면서 그 안에 대식세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염증 물질이 외부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 염증 물질을 신호로 더 많은 면역세포가 몰려들게 되고 연쇄적으로 더 많은 대식세포가 죽으면서 염증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통증은 염증의 가장 중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염증이 없다면 통증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풍 발작이 있을 때 통증이 극심하다는 것은 염증이 아주 심각하게 다량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산결정은 지속적으로 염증을 유발하며 이러한 만성염증으로 인해 관절이 손상되고 신장결석 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통풍은 100여 개가 넘는 관절염 중 염증성 관절염으로는 가장 환자가 많은 질환입니다. 통풍은 통풍으로 고치는 단순한 질환이 아닙니다. 통풍을 유발한 요산은 통풍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사성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통풍뿐만 아니라 요산에 의해 야기되는 다른 대사성 질환까지 감안한 넓은 의미의 통풍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통풍이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지방간을 비롯 많은 대사성 질환의 근본에는 높아진 요산 수치가 있습니다. 요산 수치가 증가했을 때 요산 결정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주 지엽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증가된 요산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에너지 생산을 줄이고 지방 생성을 늘리며 지방을 쓰지 않게 만드는 지방 생성 스위치를 켜버리는 대단히 심각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지방 생성 스위치가 작동되면 몸은 비만, 특히 내장 비만을 일으키면서 내장 지방이 증가할 때 생기는 고혈압, 당뇨병, 지방간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증가된 요산은 육체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알츠하이머성 치매, 불안장애, 양극성 장애까지 일으킨다는 연구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요산은 통풍만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최근의 연구 결과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등 인체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학자들은 요산이 거의 모든 대사성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요인이라 보고 있습니다. 통풍은 요산 수치가 높아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질환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다른 병 없이 통풍만 있다면 오히려 운이 좋은 편입니다. 높아진 요산 수치는 통풍보다 오히려 고혈압이나 이상지질 혈증 등을 더 잘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간상동맥 같은 곳에 요산이 쌓일 경우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증 같은 아주 위중한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요산 수치를 잘 조절하고 통풍을 잘 관리한다면 이런 대사성 질환이 올 가능성이 대폭 줄어듭니다. 하지만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통풍 발작에만 신경을 쓰고 다른 질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경우 통풍과 더불어 많은 대사질환이 같이 오거나 아니면 이미 왔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통풍은 요산 수치가 증가되면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질환 중 극히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통풍은
의사는 남이 아닌 바로 자신이 스스로 치유해야 할 병이며 의사만큼은 아니지만 의사 못지않게 병에 대해 잘 알아야 치유에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그저 의사 선생님만 믿겠다는 마음으로는 병이 낫기 어렵습니다. 통풍은 다른 질환과는 관련이 없는 그저 요산결정이 관절에 쌓여 생긴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 결과 통풍은 통풍 자체에서 끝나는 단순한 질병이 아님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통풍의 발병 원인은 증가된 요산 수치인데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통풍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사성 질환이 함께 오게 됩니다. 많은 양의 요산은 통풍과 더불어 고혈압, 당뇨, 지방간은 물론 치매,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산은 통풍은 물론 현대의 많은 만성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신경 써야 하는 대표적인 성분으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의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통풍의 비밀을 알려주는 헬스 플러스입니다. 이상으로 요산이 어떤 병인가를 주제로 한 네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신다면 통풍 극복을 위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가 들어있는 저희 통풍 전용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에 다시 적어 놓겠습니다. 헬스 플러스는 여러분의 자연 치유력 회복에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